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 홍옥기 연구위원 모시고 요즘 관심이 높은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와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걱정되는 요인이었는데 중국 시장 하락세가 뚜렷했죠. 네. 중국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그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 이제 촉발이 되면서 환율이나 금리 등 이런 지표들이 변동성이 다시 심화됐고요. 그러니까 뭐 위안화 가치도 내려가고 장기물 금리도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들도 이제 유출 압력이 높아졌고요. 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상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호재들에도 조금 이제 좋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면은 하반기에는 지금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우려들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보도된 것만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홍 의원께서는 리포트 통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네, 물론 저도 좀 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5년, 10년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낙관적인 부분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한 1, 2년을 놓고 본다면은 현재 중국에 있는 우려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수요가 약하다라는 예. 점, 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위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앞서 이야기드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통화 정책도 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원래는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면서 조금 위기들을 키우는 조금 이런 구조였었다면은 예. 저는 이번에는 각자 요인 각자 우려들의 원인들이 조금은 다르다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반기가 오히려 그렇게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의 뭐 가계 수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계 체력들, 뭐 예. 고용 환경, 소득 이런 증가세, 회복세들을 봤을 때 최악은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관련 우려들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국지적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 있다 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부동산 디벨로퍼 가운데서도 재무 구조가 그나마 좀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네. 이 비구이안이 디폴트를 선언한 게 혹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역시 기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 들었던 사실 부동산이 소비, 좀 수요랑 같이 가는 그렇죠. 흐름들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좀 엮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동산 위기 이꼴 이제 소비 체력 약화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가능성을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해당 기업, 그러니까 비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계속 그 잡음이 계속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디벨로퍼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투자 전망이 나쁜 편입니다만은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될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비구비안 같은 경우에는 본다면은 그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중소도시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근데 중국의 현재 부동산 경기 전망이 양극화가 조금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서 사실 일선 도시를 제외한다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구위안의 실적 전망도 나쁠 뿐더러 사실은 만기도래 채권을 일정대로 봤을 때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없겠지만 분명히 해당 기업의 실적 전망이 나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기업은 좋게 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랑 달리 수요에서 먼저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공급사들 즉 디벨로퍼들이 이때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 많이 높은 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PF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 고객들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들을 통해서 자금들을 충당해 왔었었고 이 자금 통로들을 이제 옥죄기 시작하면서 이런 리스크들이 1, 2년 전에 아시는 헝다 때처럼 이렇게 계속 촉발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의 리스크 시작점이 이제 수요 측이 아닌 공급사들의 자금난이었다. 그리고 이 자금난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부의 규제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중국 정부의 속도 조절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이제 유동성의 수위가 결정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을 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5%대고 지금 네. 중국도 뭐 금융 완화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뭐 한없이 뭐 그냥 돈을 풀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우려는 계속해서 이게 잠재한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도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완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수요가 먼저 이제 무너지면서 부동산의 위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수요는 굳건히 있었었는데 그 공급사 디벨로퍼들의 그 자금 상황들을 2년 전부터 뜯어보기 시작한 거고, 그게 첫 번째 희생자가 아시는 것처럼 헝다였었고, 예. 이제 좀 대형 기업 중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이제 비구 위안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디벨로퍼들의 그 부채 비율들은 계속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공급사 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순수하게 공사를 못하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동산 위기가 먼저 촉발되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자체도 뭐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요 관점에서의 완화 정책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순수하게 공급사 측,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의 돈 유동성이 얼만큼 풀리는지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회복 그 강도가 결정될 거다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들을 생각하면은 그 디벨로퍼들의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이나 그런 디벨로퍼 업계들의 그 자금난들은 계속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전망은 나쁘게 보고 있지만, 이걸 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해석하기에는 애초에 위기의 진앙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예, 맞을 것 같다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최근 뭐 중국 증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서 중국이 15년 만에 인지세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은 어쨌든 오늘까지 4월 연속 상하이 지수 반등세인데, 네. 이 인지세 인하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거 매우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아니면 중국 경제 부분에 그 기업들이 진출함에 있어서도 중국이 사실 제도적으로 불편하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이제 그렇죠.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런 제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뭐 높은 경제 성장률 혹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들, 그러니까 우리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중국은 이미 경제 성장 속도가 내려온 상태이고,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부양책 혹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그렇게 관점에서, 하기 어려운 규모가 네, 되기도 그렇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제도적으로 몇 가지가 개선된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증시는 연초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하여튼 상승 랠리를 보인 것, 이것도 우리한테도 뭐 영향도 미치고 그랬는데, 최근 부진하고 그다음에 금리 환율 불안하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거로 보셨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일단 그 환율이나 금리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꼭 항상 뭐 펀더멘탈을 반영을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3년임 전후로 정치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23년도에 금리 환율 불안은 오롯이 조금 펀더멘탈을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뭐 수요 측에서도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고, 부동산 위기 역시 좀 국지적인 문제에 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매크로 지표의 회복세와 더불어 환율이나 금리 불안이 바로 잠재워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외국인 자금 역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앞서 이제 그 중국 부동산발 위기 상대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보셨는데, 우리 증시에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헝다에 이어서 BV이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네.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증시랑 매크로 두 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사실 증시 자체는 이제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 지수에 대한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다만 중국 소비주만 보게 된다라면은 뭐 부동산 위기 때문에 다시 소비 여력 약화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일시로 위축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에 소비, 그러니까 가계 체력의 방향성 자체가 아무래도 저는 고용이나 뭐 소득, 즉, 그러니까 현재 현금 흐름, 투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금 흐름이 결정지어줄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가계 체력 회복과 더불어 중국 소비주 방향성은 어쨌든 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영향은 메인 경로가 본다면 이제 작년에 부진했던 게 뭐 부동산도 뭐 꾸준히 계속 안 좋았었고 뭐 매크로 이제 뭐 건설업 등 이제 매크로 쪽에서도 뭐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고 수요가 아무래도 못 따라와 주다 그렇죠. 보니까 재고 부담이 높아졌을 거고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본다면은 초반에 1, 2년 동안은 공급 측 주도로 어쨌든 시장이 돌아왔었었는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급 측에서 재고 부담이 작년부터 높아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활력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 둔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 대중 수출 둔화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어쨌든 중국이 수요 쪽에서 뭐 재고 수요든 그 실수요든 전부 다 상반기보다는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폭은 아직까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위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매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중국발 위험은 더 낮아지는 거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증시 입장에서든 아니면 경제 입장에서든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이제 뭐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중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에 이번 같은 경우 연초에는 기대감으로만 플레이되는 게 중국 증시였었다면은 이제 사실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4개월 그리고 이제 매크로 회복세에 따라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회복 강도나 그런 이제 기간 자체가 증시 상승 랠리 폭이나 기간들을 결정지어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하반기 초반 지표들 그러니까 7월에 6월 달께 나왔었고 8월에 7월 달께 이제 나왔었고 이제 9월에 이제 8월께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지표의 회복세들을 확인해야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는 뭐 탑다운이나 바텀업 관점에서도 펀더멘털 회복이 기대되는 플랫폼들 특히 환율 금리 안정 수요도 역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수요 회복과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소비 쪽이 IT 기기 쪽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특히 중저가 라인 중심으로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회복 신호가 보이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겠네요.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